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요양원에서도 근무하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러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생각해 보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같이 겸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게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센터장으로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정해져 있죠. 요양원, 노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이 그렇습니다. 각 종류별 요양보호사님들 업무는 어떨까요? 우선 요양원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는 유사하기 때문에 요양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2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교대 근무가 기본이에요. 보통은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주주야야 비비 이런 식으로 하죠. 재가급여보다는 1, 2등급의 어르신들 비중이 많아서 어르신들 중증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요양원에서 경관영양, 기저귀 케어, 석션 등을 현장에서 배우는 분들도 많고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떨까요? 일명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우죠. 그런 만큼 3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미술활동, 음악활동, 식사, 주 1회 정도 샤워 등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송영이에요. 아침에 어르신들을 픽업해서 주야간보호센터로 모시고 갔다가 오후 4, 5시경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 댁으로 차로 모셔다 드린 것을 송영이라고 하죠. 주야간보호센터 경험 있는 선생님들 말로는 송영이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었다고도 하세요. 차로 이동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고, 컨디션이 약한 어르신들이 송영을 하다가 낙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보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여러 활동들을 다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었다고도 하고요. 그럼 방문요양은 어떨까요? 보통 방문요양 보호사는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보다 근무시간이 짧아요. 희망하는 근무시간대를 고를 수도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는 첫 발을 내딛는 분야가 바로 방문요양이죠. 앞서 말씀드린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해당 센터로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인 반면, 방문요양은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을 가서 어르신과 1대1로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르신 등급에 따라서 1, 2등급은 1일 4시간, 3에서 5등급은 1일 3시간의 기본 방문용 시간을 제공하고, 오전에 하는 댁도 있고 오후 또는 저녁에 하는 댁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어르신 댁만 하는 분도 있고, 둘 어르신, 3분의 어르신한테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내 집에서 도보로 가능한 지역으로 선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이유가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상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3, 4시간 일하러 가는데 교통비까지 버리게 되면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요양보호사 교육 들을 때 다 배우셨겠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에 따라서 하는 업무의 종류도 다양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무 시간대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끼어있게 되면 식사 도움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동행을 하기도 하고, 실내 청소와 주 1회 정도 샤워 개념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모든 어르신이 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1대1 케어인 만큼 어르신들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어떨까요? 보통은 차량 목욕이 많아요. 1회 목욕에 1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1일 한 7회 전후에 목욕을 시행하죠. 어르신 댁에서 휠체어로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차량에서 어르신을 목욕시키고 다시 어르신 댁으로 휠체어로 해서 모셔드리는 업무를 합니다. 업무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업무의 범위가 가장 다양한 게 바로 방문요양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근무하는 것 또한 방문요양이고, 전체 등급이 모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컨디션도 다양하고 어르신별로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는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거고, 방문요양은 어르신 댁으로 가서 어르신의 요구 상황에 맞춰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은 하겠지만 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어르신들하고 잘 맞는다고 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어르신도 형님 동생 하면서 나 죽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양보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양원이건 주야간보호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들어가서 방문요양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만이 쌓이게 돼요. 물론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건 아니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얘기해주고 요양보호사님이랑 어르신이랑 인사 갈 때도 해당 어르신이 요구했던 업무 범위와 가능한 업무 범위를 다시 한번 짚긴 하죠.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님들은 어르신이 편해져서 업무에 있어서 슬슬 하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 댁에서 업무 외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 해주다 보면 어르신은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요양보호사님은 부담스러워하고 가기 싫다고 하는 댁도 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면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보통 감정이 상하는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니라 소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를 위해서 1년째가 될 때마다 보호자와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다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업무 범위를 다시 얘기하려고 할 때 이미 오랫동안 이용해 왔고 근무해 와서 많이 알고 있으니 굳이 다시 얘기하지 말아라는 반응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르신들도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요양보호사님도 눈 한번 감고 해주면 되는데 하면서 해주시다가 업무량이 늘어나서 힘들어하곤 하죠. 대부분은 정말 잘 지내시지만 속에 담아두는 분들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아두지 말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얘기해주면 좋고, 그게 어려우면 센터에라도 말을 해주면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전달할 텐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나서 최종 통보만 주다 보니 그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요양보호사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은 급여 종류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 방문요양의 업무와 현장에서 봤을 때의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부영이었습니다.